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이게 올해 겨울방학에 알바하려는 사람들인가요? 너무 심한데요. 인산이네입니다. 조그마한 공장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왔다니. 이게 아직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자 봐보세요. 여기가 바로 아피시장입니다. 지금이 음력 12월 8일인데 이 모양입니다. 시장 사람들 좀 보세요. 사장님, 가게 개시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4년 만에 2억 위안을 전부 날렸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심천의 문화우라는 식당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 7만 개가 넘는 테이블이 대기 중이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긴 줄이 이어졌으며 사람들로 가득 찬 대기줄은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한 잔의 밀크티가 300 위안을 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 이제는 1층 일부 매장만 드문드문 문을 열고 있고 2층은 텅 비어 메아리만 울릴 정도로 한산합니다. 직원 한 명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중공은 공식적으로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중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 역시 뚜렷한 하향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을 전후해 과거 경제의 대성으로 불리던 광동성에서조차 마치 대불황에 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예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동의 핵심 경제 지역인 심천과 동관 일대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발이 묶인 채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도 지금은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며 현실적인 선택지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에게 주셔야 할 식비가 1만 위안이 넘게 밀려 있는데 공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사람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20만 위안을 불과 3개월 만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광주 화두구에 위치한 500제곱미터 규모의 주디 허거 가게가 오늘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광동 지역에서는 허거 가게의 평균 생존율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3개월도 안 되어 문을 닫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해산물 허거, 소고기 허거, 닭 허거, 중경 허거, 사천 허거 등 어떤 종류든 관계없이 이런 허거 가게들의 수명 주기는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후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장님들의 마음가짐은 대체로 반년 정도만 돈 벌고 겨울 오기 전에 가게 정리하자는 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 사장님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투자한 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망했어요. 10위안짜리 퀵커트 가게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심천에서 퀵커트로 장사하는 건 제 미용 기술이나 입지 선정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서 장사하던 사업 파트너분은 볶음밥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분은 가게 오픈 첫날부터 바로 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기 어려웠고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는 원래 5,800위안이었고 처음에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저 혼자 전부 부담하게 되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쪽 가게는 양도했고 간신히 양도비만 회수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심천 최초의 미완성 상업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려 4개의 지하철역 출구를 끼고 있는 이 상업거리 전체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곳곳이 낡고 황폐해졌고 지금 저희가 도착한 이 거리 전체에는 단 한 곳도 영업 중인 상점이 없습니다. 전부 문이 닫혀 있고 가게마다 임대 중이라는 안내문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점주분들은 이미 철수하셨고 이 거리는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관문만큼은 꼭 지켜야죠. 이 중기는 제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직접 손수 일궈낸 것이니까요. 이 물건들만 보내고 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출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는 객촌 쪽입니다. 저쪽을 보시면 임대 안내문에 건물주 직접 임대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옆을 다시 보시면 이 일대 전체가 전부 건물주 직접 임대 상태입니다. 앞쪽으로도 한번 가보시죠. 이 거리는 원래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빈틈없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임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원래 케이크 가게가 있었던 자리고 홍콩식 바비큐 가게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돈화 쪽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라고 평가받았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정말 완전히 황량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향이 호남성 악양 농촌인 한 네티즌은 실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광동성 동관에서 고향으로 조기 귀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동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11월 말에 귀향했으며 연말까지도 단 한 차례의 취업 기회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동관 지역에서는 공장 이전과 폐업이 잇따르면서 실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그는 동관의 노숙자가 매우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매일 새로 유입되는 사람도 많고 떠나는 사람도 많은 곳이라며 도시 전체가 불안정한 유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명절 이후에도 다시 광동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뚜렷한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동관의 경우 공장 일당은 지나치게 낮고 실제로 인력을 채용하는 공장도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인력 중개업체가 사람들을 속여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광동성 강문 지역의 노동자는 올해는 조기 귀향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강문에 남아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곳에서는 장사를 하든 일용직으로 일하든 모두가 어렵다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1선, 2선 도시에서 실직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권리금조차 받지 못한 채 점포를 넘기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산시에 위치했던 한 일본 기업이 철수하면서 그 여파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사실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광동 전역의 고용 환경이 이미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거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게만 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장사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가 어느 마트인가요? 이 작은 술집도 결국 문을 닫았네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한테 여기가 철거 예정지라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진 마세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꽤 큰 식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게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건 철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철거하려는 곳에 굳이 등록증을 내걸진 않겠죠. 국약공사 같은 큰 업체도 이미 다 문을 닫았고요. 이쪽 사추도문은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 옷가게도 여전히 영업 중이네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원래 면요리 가게였는데 문을 닫았고 옆에 있던 생선요리 전문점도 망했습니다. 이 이케아 문 닫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사람이 없네요. 왜 문을 닫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듭니다. 곧 설날도 다가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벌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망했어요. 정말 망했어요. 이곳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영업하고 있던 제 공장형 매장이었어요. 고작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만 위안이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저 역시 이제는 사람들 눈에 웃음거리가 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1984년생이고 띠로는 쥐띠예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참으로 애매한 나이예요. 이곳은 제가 연 3번째 가게였죠.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는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사용하며 4층까지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과 3년 만에 차도 있고 집도 있었던 상황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저 스스로도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동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의 중심지이자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지역의 공장들이 잇따라 해외로 이전하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관에서 보윤 가죽 제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 사장은 최근 틱톡 계정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며 동관을 대표하던 4대 명품 OEM 대기업들이 이미 모두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직원 수 약 8만 명에 달하던 려테그룹 4만 명 규모의 환구회사, 약 3만 명이 근무하던 위사가죽, 그리고 약 1만 8천 명을 고용했던 시대그룹까지 모두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긴 상태라고 합니다. 양 사장이 운영하는 보윤 가죽회사 역시 이미 캄보디아에 4천만 위안, 한화로 약 80억 원을 투자해 지사 공장을 설립했으며 현재는 정식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캄보디아로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관세 전쟁을 지목했습니다. 양 사장은 관세 전쟁이 반복되다 보니 외국 브랜드들이 주문을 넣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주문을 진행한 뒤 관세가 갑자기 인상되면 남는 이윤으로는 관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개별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관후가 지역 최대의 신발 공장으로 알려진 녹주 신발 산업 역시 올해 안에 베트남으로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때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던 동관 장안의 금보 전자공장도 이 10여 년에 걸친 운영 역사를 마무리하고 결국 태국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관 제조업이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제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적인 압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니까 작은 공장들은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금이 전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는 전부 현물로, 현금 결제로 직접 사와야 하는데 정작 고객이 물건값을 언제 지급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외상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호북 형주 이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원자재를 살 현금도 필요하고 직원들 월급도 먼저 본인이 선지급해야 합니다. 공장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도 전부 스스로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선지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도대체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아마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동관의 많은 사장님들께서 주머니에 1만 위안도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돈을 빌리거나 소액대출 앱으로 1만 위안도 안 되는 돈을 어렵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려는 상황이죠. 저는 이 영상을 공감하신 사장님들은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 오늘은 제 솔직한 속마음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가게는 보기엔 결코 작지 않고 물건도 가득 쌓여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누가 봐도 돈을 엄청 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매출로는 가게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아무도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들 제가 일부러 힘든 척, 불쌍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돈이 안 되면 왜 계속 버티고 있냐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덜 떨리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건 정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밤 8시까지 딱 한 테이블만 팔렸고 매출은 45위안에 불과합니다. 정말 멘탈이 붕괴한 기분입니다. 장사를 계속하자니 매일 손해를 보고 그만두자니 미련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끄자니 혼자 가게 안에서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도대체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한가해서 오히려 더 미칠 것 같은 기분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 동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도 쇼핑몰에도 오피스 건물에도 식당에도 심지어 마을 안에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인구가 13억일 때만 해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4억이 넘었다고 하는데도 정작 어디를 가도 사람 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동관 사람들 다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광주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네티즌 소령은 최근 광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소령은 매일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본인 역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은 어디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며 연말이다 보니 이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예 사직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령에 따르면 물류 업종에서 일하던 한 친구는 지난해 10월 회사 측이 수습 직원 정리를 예고하면서 결국 해고를 당했고 그 이후 광주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호북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2명의 친구는 현재까지도 광주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광주를 포함한 중국 대도시 전반에서 고용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해의 구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해고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위 매니저가 아닙니다. 985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매달 세후 28,000위안을 받으며 엄청난 압박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1인 미디어 운영을 시작한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야근은 거의 매일이었고 하루하루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왔습니다. 하루에 영상만 100개에서 200개씩 편집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753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가족들에게도 조금은 안정감을 주고 싶었고 이번 달 실적도 괜찮아서 사장님께 급여 인상 이야기를 꺼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은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키워온 후배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게다가 매장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전부 바꿔놓으셨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프로젝트는 네가 관리만 하면 돼.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월급은 3,000위안으로 깎였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돌려서 저를 밀어내려는 거 아닌가요? 저더러 스스로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졸업생제 여러분, 이쪽으로는 이제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현재 광동성 동광과 강문 지역의 상황은 실제로 공장들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많은 인력 중개인들이 시급 20위안, 30위안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고단계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문 동관 이 지역의 실제 시급은 대부분 17에서 18위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이 시급 20에서 30위안을 준다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을 속여서 데려가려는 목적에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부동산 기업들인 항대, 가주업, 만과, 벽개원의 본사는 모두 광동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집중된 광동 지역의 주택 가격 회복 속도는 다른 성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집값의 급락은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신뢰를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광동의 소매 판매 실적 역시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분석가들은 광동의 경제 상황은 이미 과거와 같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때 중국 경제의 엔진으로 불렸던 광동의 위상이 뚜렷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